뉴스쇼가 화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우리 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요, 여러분 양측의 변론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을 내려주시는 거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노상국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우울하게 시작합니다. 일본 해도 너무한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죠? 네. 이제 어제 돌아가셨어요. 김복동 할머니가. 예. 93세셨는데 예.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한 마지막 말이 일본 너무한다. 이 일본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분노. 거예요. 네. 그런데다가 이제 고노 일본 외무상 고노다로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또 망언을 했고 또 어제 아베 신조가 이제 자기네 그 정기국회 그 시정연설에서 한 얘기인데 한국을 또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초계기 가지고 난리치고 정말 너무 해결이 안 됩니다 정말. 예. 입이 아파요 이제. 진짜 일본 너무하다 하는 것도 너무 입이 뻔뻔한 것 아플 지경. 같아요 사람들이. 김복동 할머님이 결국은 사과 못 받고 돌아가신 게 너무 마음 제가 아프고. 대한변협에 있을 때 사실은 그 일본 위안부 할머니들하고 강제징용 그분들에 대해서 배상 판결이 사실은 나왔었어요. 그때 대법 갔다가 고등법원으로 이제 파기환송되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 밖에 나가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얘기도 하고 규탄도 하고 그다음에 감사하다는 말도 하고 했었었는데 그때 제가 김복동 할머니를 처음 뵀죠. 근데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손이 뼈밖에 없어요. 근데 어쨌든 돌아가셔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지금 생존 위안부 피해자가 23분밖에 안 계시다는데 그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바랍니다. 그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눈 감으시기 전에 제발 진정한 사과 한번 들으실 수 있기를 저희도 두 손 모아서 기원합니다. 그나저나 백 변호사님, 백성원 변호사님, 청취자 김호아님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알아채셨네요. 헤어스타일 바뀌셨다. 제가 맨날 모자만 쓰고 다니다가 오늘 어쩔 수 없이 정장을 입어야 되는 일이 있어서 아침부터 좀 차려입고 나오느라 힘들었는데. 야, 그 헤어스타일 약간 웨이브가 파마를 한 겁니다. 웨이브는 뭐 그냥 파마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웨이브. 풍성해 고맙습니다. 보이는 파마 머리로 아주 멋지게 쫙 차려입고 오신 백 변호사님. 뭐 인사 말씀은 따로 준비는 안 하셨어요? 원래 노영 변호사님이 이렇게 뭔가를 하시면 저는 안 해요. 분량 조절. 네, 분량 조절해야죠. 우리 말해야 되는데. 지금 앞에 인터뷰를 듣고 들어오셨는지 어쩌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 공연예술고등학교 여기가 그러니까 보통 유명한 학교가 아니잖아요. 대중예술계에서는. 거의 뭐 우리나라 지금 아이돌 굉장히 많은 수의 아이돌이 거기 학교 출신이고요. 다라고 봐도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요. 뭐 설리 또 저 방탄의 멤버들, 또 수지도 거기고요. 뭐 블랙핑크니 뭐 다라고 봐도 될 정도. 그러니까요. 근데 그곳에서 참 말하기도 민망한 일들이 있었다는 걸 보고 저도 굉장히 좀 충격을 많이 받았네요. 진짜. 이런 얘기 들으면 노 변호사님이 특히 분노를 하시는데. 표정이 안 좋아요 지금 계속. 저는 좀 되게 그런데 조금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죠. 어떻게 군인들 사이로 그 고등학생들한테 들어가 춤을 춰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제 다른 방송에서도 사실은 이 그 뉴스를 다뤘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사실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기 오면서 와서 인터뷰하는 것도 학생 증언 들었어요. 근데 저희 아이도 사실은 고 연령대였었고 지금도 뭐 그렇지만은 그래서 도대체가 어른들이 왜 이러나 사실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어른 중에서도 교장 선생님, 교사들이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더 분노하고 있는 거고 그 아이들이 다 들어가고 싶어하는 선망의 대상인 학교에서 이랬다니까. 요즘에 어린 아이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학교예요. 맞아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그 있어요. 연예인만 198명이고 그다음에 교장 선생님 17년 동안 장기 집권하시고 그 학교 이사장님은 100살이신데 아직도 그 온갖 그 가족들이 다 경영하고 있고 정말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정시 고등학교로 인정이 된 것이죠. 네, 원래는 아니었다가 1966년도에 목사님께서 구로동에 천막을 쳐놓고 불우한 학생들을 그 제대로 좀 가르쳐보고 선도하자라는 의미를 만들었던 학교래요. 네. 그렇군요. 변질된 거네요. 지금 이런 행동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서공의 이야기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나저나 오늘 재판정으로 가야 될 텐데 이 재판정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일단 주제부터 외치겠습니다. 음주운전, 성범죄 상습범 이런 상습범들에 대해선 가석방을 제한해야 된다. 더 심하게는 금지해야 된다. 아니다. 이것을 배제한다는 거, 금지한다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 바로 이 주제입니다. 소리가 좀 둔탁하지 않나요 오늘? 이거네요. 아이고. 흔들려 지금. 제가 좀 잘못 쳤습니다 방향을.
백 변호사님, 네.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사실 정말 안타깝게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숨졌던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 음주운전 처벌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 20만 명이 넘었죠. 예. 그래서 이제 법무부 장관 박상기 장관이 이제 답변을 하면서 뭐 이런 방침을 밝힌 게 이제 계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3년간 3번 적발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조건 음주운전자는 구속을 하고 예. 기관과 상관없이 3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벌금형 아닌 징역형을 구형하는 이제 음주운전 삼진아웃죄를 철저히 이행해라. 예. 이 주문을 하면서 하나를 덧붙인 거예요. 아하. 사실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맞춰서 가석방 심사 대상이 돼서 나올 수 있거든요. 모범 수면은 그렇죠. 그런 나올 거예요.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보니까 음주운전은 상습범들이 굉장히 많더라. 예.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가석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모범수다 하더라도.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게 논란이 된 겁니다. 지금 이제 음주운전 상습범, 성범죄 상습범 그 외에도 몇몇 후보들이 사기, 있는데 가족폭력 이렇게 예. 됩니다. 그리고 더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적어도 음주운전과 성범죄 상습범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으로 좀 좁혀가지고 오늘 논의를 하는 겁니다. 두 분의 입장은 제가 미리 정해드렸어요. 원래는 좀 이 화면 보면서 뽑기를 했는데 그러지 말고 정해드리고 준비를 좀 해오시도록 변론을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미리 정해드렸습니다. 임의로. 우선 백 변호사님, 네. 저희가 정해드린 게 뭐였죠? 저는 가석방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죠. 가석방을 그러니까 지금 가석방 제한해야 제한, 된다는 제한. 입장이죠. 그러니까 입장 헷갈리시면 안 돼요. 헷갈려요. 제 입장 저희가 정했습니다. 정해드린 대로 해야 네. 돼요. 그러니까 음주운전과 성범죄 상습범에 대해서는 가석방 해주면 안 된다.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백변 가석방 제한 뭐 안 된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노 변호사님. 가석방을 제한하는 건 뭐 취지는 이해하지만 너무 심하다. 이건 조금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입장입니다. 형평성 측면에서 금지 막 제한 이거는 아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노변 제한 안 된다. 뭐 반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 유튜브까지 열어놓죠. 우선 제한을 해야 된다 쪽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가석방 안 된다 하는 백 변호사님 왜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음주운전 좀 전에 말씀하신 성범죄 관련해서는 예. 일단은 그 이후에 나와서 재범을 범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마약사범보다 재범률이 높아요. 정말요? 네, 실제로 이거는 뭐 통계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걸로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이 또 음주운전을 한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은 사실상 습관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음주운전 사범이 뭐 증가한다, 뭐 좀 줄어든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 음주운전을 여러 번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약보다 하는 더 것보다. 중독적이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황당한 거. 예. 원래 우리가 술 문화에 대해서 좀 관대하잖아요. 우리 문화가 옛날부터. 그렇죠. 지금 조금씩 이제 그 관대함이 사라져가고 있는데 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음주 사범들 관련해서는 가석방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282명에서 2017년에 482명. 예. 작년 같은 경우 8월까지만 봐도 481명이니까 음주운전의 가석방이 증가된다는 거. 아니 뭐 들어가도 금방 나오는 거지 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음주운전이 정말 중대한 범죄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경각심을 알려주는 차원에서라도 가석방 반드시 제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노 변호사님. 저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조금 이중 처벌, 삼중 처벌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상습을 했을 경우에 사실 처음에 형을 결정할 때도 상습이나 여러 번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을 더 심하게 하는 게 당연히 법에 나와 있고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석방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그 사람이 얼마나 이제 반성하고 있는지, 얼마나 제대로 다시 그 사회에 복귀할 준비가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한 번 가중을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 그다음에 아무리 열심히 교도소나 이런 데서 형을 살아도 아무런 그게 없이 그냥 무조건 너는 잘못했다고 하면서 한다는 것은 다른 범죄하고 비교해 보았을 때 너무 형평이 어긋나는 것 같고 너무 과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럼 음주운전 상습범은 가석방도 안 될 정도로 문제고 그러면 살인은 어떨까요? 그러면 뭐 살인 상습인지는 모르겠지만 살인 상습은 좀 예컨대 그런 식으로 좀 강도는 그러니까 강도는 괜찮은가? 강도 상습은 가석방 해줘도 되는가? 뭐 이렇게 많죠. 얘기하면 횡령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범죄가 꼭 동질선상에 놓고 볼 수는 없겠지만
유독 음주운전만 절대 반성해도 소용이 없다?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건 저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아까 가석방률 말씀하셨지만 예. 가석방의 비율이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재범률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냐 이런 게 중요한데요. 예. 실제 음주운전의 재범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가 음주에 관대한 문화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뭐 수긍하지만 예, 그렇다 예. 하더라도 그 경향성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추이를 반성하는 볼 사람이 때는. 많거든요. 그러면 가석방까지 못하게 한다? 이건 너무 심하죠. 근데요 지금 재범률이 줄어드신다는데 그건 가짜 뉴스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2017년 기준에서 음주운전 재범률이 44.7%인데 마약 범죄 재범률이 36.3%니까 중독성이 그렇게 강하다는 마약 범죄보다도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높은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건 분명히 그거는 논리적으로 수긍이 됩니다. 그건 법조인 입장에서 예. 아니 왜 음주운전, 그다음에 가정폭력, 성범죄만 가석방을 제한하느냐? 근데 상습성이 높은 범죄들 일부의 가석방을 좀 제한하라고 가석방을 아예 불가능하게 만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석방을 좀 더 엄격하게 이런 부분들에서 심사를 해서 예.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게 음주운전 혹은 성범죄 관련해서 예. 이런 거는 정말 무거운 범죄고 이거는 굉장히 죄질이 안 좋은 것이구나라는 걸 일깨워주려는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근데 그게 아직 정책이 확정이 아닌데 그러니까 아직 금지까지도 열어놓고 생각한대요. 네, 그렇죠. 아예 가석방 금지까지도. 그러니까 더 나가서 아예 가석방 금지까지 생각한다는 게 예. 결국 일단 지금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음주에 대한 관대한 문화나 예. 그리고 요즘에 조금 전에도 우리 아까 그 고등학교 관련된 얘기도 했지만 네. 성범죄 관련된 것 굉장히 많고 성범죄도 재범률이 엄청나게 높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사회에 또 시한폭탄으로 살게 하는 거 가석방이라는 게 형기 3분의 1만 맞추면 그다음부터 가석방의 대상이 됩니다.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성범죄로 징역 한 5년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다 사람들이 5년 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2년 살고 가석방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와서 또 재범을 저질러요. 이제 그런 거보다는 이렇게 상습성이 높은 범죄들 일부라도 가석방을 제한하는 건 사회정책적으로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강도 상습범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강도도 왜 거기에 상습범이 넣으냐? 높아지면 예. 그리고 강도는 형량이 굉장히 넓잖아요. 굉장히 이제 뭐라 하죠? 형량이 높죠. 길죠. 예. 길죠. 예. 그리고 강도 같은 경우에도 가석방 관련해서 심사가 굉장히 엄격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좀 낮은 수준의 범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석방 가능성이 더 높아진단 말이죠. 다른 범죄들보다. 그런 차원에서 좀 낮은 수준의 범죄라고 생각했던 범죄들에 대한 가석방을 좀 엄격하게 심사하자는 차원에서 이 정책을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각해요. 왜 강도는 되냐 이게 아니라 강도는 풀어주는 이미 게 아니에요. 강도는 네. 심사도 엄격하고 형량도 긴데 비해서 음주운전 같은 거는 좀 가볍게 놨던 그렇죠. 것을 뭐 음주운전한다고 뭐 더 징역 1년, 엄격하게 2년도 한다. 잘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아니 기본적으로 성범죄자들의 경우에는 보통 거주지 제한이라든가 그다음에 전자 그 위치 추적 장치 같은 거를 부착을 하잖아요. 전자발찌 예, 같은 예. 것들을. 그리고 가석방을 할 때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보호 관찰을 보통 시켜요. 보호 관찰. 예, 물론 이제 그래서 저는 보호 관찰 요원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보호 관찰하는 인원들을 좀 많이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입장인데 어쨌든 보호 관찰도 하고 있고 사실은 상당히 여러 가지 그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가석방 말이 쉽지 사실 잘 안 돼요. 가석방 원래 그 무기징역은 20년 이상 하면 가석방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예, 그다음에 예. 유기징역은 3분의 1만 이수하면 되게끔 돼 있지만 예. 현실은 3분의 2 이상 해도 잘 안 되고 예, 실질적으로 가석방 무기징역이 뭐 가석방된 경우 그렇게 많이 막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심사가 엄격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마저도 없으면 실제 수용자들이 그 교도소 안에서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네. 이런 것들을 사실 잘 못한다고 그래요. 교도관들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교화가 오히려 잘 안 네, 된다. 교화가 안 되고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다. 난 이미 한 번 죄를 지었다는 예, 것만으로 예. 낙인이 찍혀 있기 때문에 포기해버린다. 내가 무슨 노력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노변, 그러니까 음주운전 상습범이라고 해도 가석방 기회를 줘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성범죄 상습범이라도 가석방 기회는 똑같이 열어줘야 된다 생각하시면 노변 쓰시면 되고요. 백 변호사님, 네. 진짜 교화의 가능성 자체를 배제시켜 버리는 거 아니냐? 왜 가석방을 안 해주면 교화 가능성이 배제가 되죠? 아니 그 형기 선고받은 거 살고 나와서 그냥 하면 돼요. 그 안에서 충분히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석방이라는 것을 아까 좀 엄격하게 판단한다고 하셨는데 예. 가석방이 남발이 된다는 측면을 지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강조를 한 거거든요. 음주운전자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석방 대상자가 계속 늘어나요. 그러니까 예. 그만큼 가볍게 보니까 가석방을 쉽게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문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심사가 까다롭게 안 됐다는 그렇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은? 살인죄나 뭐 아까 말씀하셨던 강도죄나 예, 이런 경우는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가석방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아까 다 케이스별로 다 그럼요. 심사합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죄질이 그래도 좀 그렇게 중하지 않은 범죄자들이 가석방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음주운전 같은 경우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석방 숫자가 계속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좀 떨어진다는 뜻이고 그리고 아까 그 얘기하셨잖아요. 성범죄자 같은 경우에 또 가석방 되면 보호관찰관 붙고 뭐 거주지 제한하고 전자발찌 차고 요즘에 맨날 전자발찌 끊고 범죄 저지르는 거 많이 보시지 않나요? 아니 강해진대요 그거.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보호관찰이라는 게 보호관찰관 숫자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가능한데 지금 굉장히 유명무실하고 전자발찌 끊어도 다음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관리가 안 되는데 그냥 어찌 보면 성범죄자 같은 경우는 핵폭탄이나 마찬가지인데 사회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을 가석방으로 쉽게 풀어준다라는 거는 그거는 좀 분명히 사회정책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사회의 보호를 위해서. 자, 마지막 변론 되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아니, 그 전자발찌 끊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가석방된 사람이 아니에요. 전자발찌 끊은 사람들은 형기 마치고 나온 사람들이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요즘에 사실은 음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자극적이고 이런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온 상황에서 이 오늘의 토론이 있으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검사가 음주운전 상습으로 했다는 것 때문에 어제 이슈가 됐었잖아요. 삼진 아웃. 네, 그런 거 사실 당연히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음주운전이 뭐 안 나쁘다, 상습, 뭐 성폭행이 안 나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나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가석방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그런 나중에 교화 가능성까지 전부 다 배제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거죠. 네, 법적인 측면에서 형평성 측면에서 노 변호사님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청취자 의견 잠깐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자 집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보내주세요. 정건호님, 저는 백변의 한 표입니다. 강하고 엄격하게 음주와 성범죄는 더 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셨어요. 0132님은 가석방은 해줘야 합니다. 똑같이. 교도소에 가둔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교육이나 치료를 받게 해주는 게 어떤가 싶네요. 이러셨고 5280님은 음주운전 성폭행은 삼진 아웃제보다 가석방 불가능하게 하는 게 훨씬 더 강한 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의견 들어오는데 자 정리합니다. 음주운전과 성범죄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배제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83대 17, 83%대 17%로 가석방 제한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예. 그러니까 노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책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사회적 경각심을 뭐 일깨워준다는 측면에서는 고려볼 만한 얘기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늘 재판정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